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상쾌 통쾌 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옷이 똑같아요. 옹님 또 와주셨습니다. 아, 예, 또 왔습니다. 옷도 똑같고요. 옷도 똑같고 장소도 똑같습니다. 장소도 똑같죠. 네. 지난번에 적응하시느라고 그죠? 아, 예, 적응에 슬슬 되는 것 같아요. 슬슬 되는 것 같아요. 일 풀리고 있어요? 네, 네. 알겠어요. 오늘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네. 한 주 동안 그럼요. 별일 없었죠? 네네, 별일 없었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공수처법 얘기. 네, 그래요. 우리 공수처법 네, 얘기를. 너무 민망하네요. 네. 지난번에 대충 공수처법이 뭔지 그리고 왜 들어오게 됐는지 네. 대충 좀 얘기를 해봤는데 역사에 대해. 그쵸? 잠깐 얘기가 나오긴 네. 했는데 얘기를 못 해봤어요. 맞아요. 역사 이게 네. 지금 저도 이제 이걸 들어본 지가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공수처법에 대해서. 저도요. 네. 그쵸? 이게 처음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는 언제죠? 사실 공수처법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돼서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형태의 어떤 제안들은 사실은 90년대부터 있어 왔어요. 90년대. 네, 사실 꽤 오래된 거죠. 그때 저번 주에 1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로 인하여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냐, 그 견제선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들은 90년대부터 계속 있어왔고, 그래서 96년도에 참여연대에서 처음 도입을 주장했던 거죠. 근데 네. 이때는 이름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때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그래도 어쨌든 같은 거였던 고비처네요, 거죠? 고비처. 맞아요. 그래서 그때 고비처라고 불렀다고 고비처.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름은 다르지만은 같은 역할을 하려던 어떤 수사 기구를 도입시키려 했던 거죠. 아, 근데 이름대로 간다고 많은 고비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힘들었네. 이번 거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편집 안 당하려나? 안 당하는데 제 센스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선배님이 저희한테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리고 네.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98년도에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들이 차례로 당시 후보. 당시 후보였을 때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 공약을 내세웠었죠. 하지만은 이제 두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했을 때는 모두 이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무산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는 공직비리수사처라는 이름으로 신설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검찰의 반발로 무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공직자 부패수사처라는 이름으로 신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검찰의 반발로 무산이 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참 한번 본인이 가졌던 마이크. 권한을 내려놓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본인이 가졌던 권한을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검찰의 권한을 좀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도 아마 이제 그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뭐 부인하지는 못할 거고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 자신의 권한을 이제 분산시키거나 나눠야 되는 그런 문제이다 보니 이게 당연히 이제 반발 조직 논리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반발하는 조직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본능적으로 위축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쵸. 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악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외부의 어떤 선출된 권력,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뭐 하여튼 그 정당성 부여받은 그런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좀 검찰의 반발로 무산이 되었고, 네. 그러고 한참 뒤에 네. 2000년대 새롭게 또 이런 견제 기구에 대한, 그러니까 검찰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 기구의 설립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그 두 후보 후보였을 때 모두 이제 공직자 비리 척결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네. 당시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공약이었군요, 이게. 공약이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이름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였을 때는 공약이 특별감찰관, 네. 상설특검제도라는 형태로 이제 검찰의 그런 어떤 그 기소권을 견제하려고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수처의 이름과 똑같은 거죠. 네,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둘 다 견제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그러게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면은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위 공직자들이 있겠죠. 네. 뭐 생각나시는 고위 공직자 어떤 게 있을까요? 법원장. 아니요, 시민홍님. 시민홍님. 네, 시민의 견해에서 네, 시민의 감사합니다.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라 하면 일단 뭐 저희가 상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관련이 되겠죠. 그다음에 대통령 친인척도 친인척도. 예,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고 이제 뭐 법원에 예, 뭐 법관들 그다음에 또 누구 있죠? 국회에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그 고위직 공무원들 뭐 고위직 장관, 차관 포함해서 뭐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약간 아니야. 지식이 많은 시민이 오셨어. 네. 맞아요. 그 시민홍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위공직자면 사실 그렇게 다양한 공직자들이 생각나기 마련인데 이거 박근혜 후보 당시일 때 내세웠던 그 특별감찰관법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후에 이 특별감찰관법과 상설특검 제도를 실제로 도입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법을 보시면 재밌어요. 1조 목적에 이 법은 대통령이 친인척된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라고 나와 있어서 이런 게 되게 법할 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름이나 이런 것들과 별개로 사실 특별검사법, 특별감찰관 이런 걸 보면은 전혀 대통령만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안 나와 있지만 네. 그 법의 목적을 보면은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만 보고 어디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법을 그래서 조항을 잘 뜯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박근혜 당선 후 실제로 특별감찰관법, 미 상설특검법이 도입이 되었고 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기소권을 견제하는 기구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는 좀 지적을 갖고 있죠. 혹시 그래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만 감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고위공직자가 대통령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그런 문제 좀 그런 있을 것 문제도 같은데요. 네. 문제 비판 제기도 많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법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고 결국에는 이 견제 기구의 수장을 누가 이제 임명을 하느냐도 그렇죠. 이게 정말 맞아. 제대로 그 기구가 돌아가냐 아니면 되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임명이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옛날에 그래서 한창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뭐가 문제 있었을 때 네. 이때 초대 특별감찰관이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한 이제 이석수라는 사람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병우를 감찰을 하다가 네. 잘리는 네, 잘렸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실제로 뭐 견제를 하는 게 전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떤 비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 것인데 맞습니다. 사실은 뭐 거의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혹은 그 밑에 있는 민정수석이었죠. 민정수석의 뜻에 맞습니다. 따라 네. 경질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들 어떤 이런 공정성이 요구되는 그런 법들은 어떤 대통령 혼자 단독으로 임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이제 사회 각계 같이 뭐 입법부가 됐든 사법부가 됐든 아니면은 어떤 뭐 변협이 됐든 이런 그 단체들과 조직들의 어떤 추천을 받아서 네. 후보를 이제 추천받는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근에 이제 저희가 통과된 공수처법에서 어떻게 뽑느냐에 대해서 3부에서 자세히 다루긴 할 건데 네네네. 오늘은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도입의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뭐 다음 주에 얘기를 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특별감찰관법이 그렇게 도입됐지만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특검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특검 특별검사제도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사안, 그러니까 상설기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권력형 비리 사건, 그러니까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기엔 한계가 있는. 왜냐하면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기가 쉬워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특별 그 검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때그때 이제 특별검사제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점에도 이제 그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박연수 특검이 이제 특검법에 의해서 네. 임명이 돼가지고 특검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 특검 수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이제 탄핵도 되고 형사재판도 받게 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다시 정말 실질적인 어떤 이 검찰 기소 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 특히 뭐 또 꼭 기소 독점주의를 견제하는 걸 넘어서 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훨씬 좀 더 이렇게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맞아요. 게 논의가 다시 들어왔고, 그래서 2019년에
이제 다시 한번 논의가 부상이 되어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패스트 트랙이나 이런 것들. 네네, 저희도 한번 다뤘었죠. 패스트트랙 한번 다뤘었죠. 네네. 네. 후배님이 그때 안 계셨. 옥님? 네. 저희 방송 자주 들으시죠? 제가 자주 듣죠. 패스트트랙 들으셨어요? 거기까진 못 들었어요. 뭐야? 그러면 복습하시는 걸로 하고. 요거 끝나면 바로 듣고 도사가 돼서. 그래요. 네,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요. 네. 3부 하기 전에 꼭 듣고.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대한 설명은 한번 저희 거 들으시는 걸로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어떻게 이 공수처법이 도입이 됐는지 그리고 그러면 도입된 공수처법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실제 이제 법안 가결된 이 법이 어떤 건지 또 알아야 될 필요가 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음 주에 한번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가결된 공수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